타고난다고 하는데 타고날까요? 아니면 이거는 개발될까요? 만약 우리 부모님들께서 타고나는 거다 그러면 투자할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뭐가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죠. 재능은 어떤 면으로 보면 언어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보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난 거를 우리는 재능이라 그러잖아요. 재능의 시작은 언어에서 시작돼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는 거는 선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말도 안 했는데 음악을 한다든지 체육 활동을 잘한다든지 이러면은 우리는 선천적으로 재능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이해서 우리가 재능을 재정의할 때는 우리는 언어에 두는 거예요. 언어로부터 재능이 시작돼요. 그러면 저는 요거보다는 요거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투자했는데 곧 안 할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얘가 그림을 좀 잘 그리는 것 같아요. 미술학원을 정말 보내줬어요. 근데 뭐 상도 많이 받아요. 그럼 재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올인하기로 했어요. 예중 예고까지 해서 서울대 미대까지 보내기로 로드맵을 쫙 했어요. 잘 따라왔어요. 예중까지 왔어요. 이제 예고 들어가서 고2 때쯤 되더니 얘가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그림 아닌 것 같아. 아니래요. 누가 말한 거예요? 애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라 그러냐면, 너가 여태까지 성취한 걸 근거로 엄마가 말하기 시작해요. 네가 재능이 있음을. 어릴 때부터 이런 상을 받았고 상을 받았고 상을 받았고 상을 받았고, 고로 너는 뭐가 있다? 재능이 있다. 근데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나는 그림이 아닌 것 같고 나는 글을 쓰려고요. 그래서 그림 더 이상 안 그리려고요. 라고 했다면 엄마는 뭐라 그래요? 너는 여태까지 살면서 글을 써본 적이 없어. 이 근거로. 그리고 너는 상 탄 것도 없어. 그리고 너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초딩 수준이야, 글쓰기가. 그래서 많은 모욕감을 줘요. 왜? 여태까지 잘해왔던 뭐를 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제 말대로라면 얘는 뭐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 뭐로 시작했으니까? 언어. 이게 언어의 창조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쪽 얘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컨셉을 가진 부모님, 아 맞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부터 글을 쓰도록 해.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자퇴도 해줄게. 과감한 결단을 내려줬어요. 검정고시를 치르기로 하고. 그래서 얘가 그날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요. 작가가 돼서 글을 쓰다 보니까 어릴 때 했던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서 대박을 쳐서 큰 작가가 됐어요. 그냥 이거 제가 전엔 얘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길, 그 작가가 누구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융합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글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언어의 창조성이라는, 다른 말로 그 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재능이에요. 되게 위기감을 느끼시나요? 우리 아이가 어떤 말을 하죠? 요즘? 또 바뀌었어요? 우리 애가 말하는 게 다 재능이라면 소장님 이거 큰일 났다. 속된 말로 미친년 널뛰듯이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했다가 점심에 했다가 얘 해는 말이 너무 많이 바뀐다. 제가 말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어릴 때 했던 말들 말고요. 이제 사회적 인성이 이제 보편적으로 설명하면 어릴 때 했던 말들 말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17살에서 자기 인생을 한번 고민하는 나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보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계속 대학을 간다라는 것은 재능을 발견해주고 키워주기 위해서 주립대에서 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서구 대학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인문교양 수업을 먼저 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다 글로 쓰여진 거를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많이 해요. 인문학적 성찰을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꾸 말을 함으로써 언어적 창조성을 키워줘요. 언어적 창조성을 키워주다 보니까 뭐죠? 재능이 발견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내 말이 곧 내 미래예요. 그러면 우리 옆에서 코칭하는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거를 자꾸 들추지 마세요. 그러니까 과거를 너 과거에도 이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가지 마시고 미래적으로 그 아이가 창조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그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를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20대를 넘어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럼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회적 인성까지는 우리가 유도해 줄 수 있었는데 이게 부모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적 경쟁력은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사회적 인성까지는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지만 사회적 경쟁력은 아빠가 엄마가 도와줄 수 없다라고 먼저 선언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 아이들이 인정하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 말대로 해. 되게 돼 있어. 이거 안 돼요. 사회적 인성이 준비된 아이들이 사회적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억세스가 되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제가 한 가지 확신은 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뭐 했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언어로. 이게 엔지니어 분야가 됐든 어떤 분야가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뭐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언어를 좀 더 정교하게 자꾸 말 바꾸게 하지 않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는 거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거짓 정보일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분야에 대해서 무건수행을 시작해야 돼요. 종교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뭐를 위해서? 사회적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는 그 분야를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의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이 분야는 정말 모르시는구나. 이거를 제일 잘 택했던 부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예요. 내가 네 분야 전혀 모르겠다. 농사만 져가지고 내가 전혀 모르겠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거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대주는 길밖에 없으니까 누구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나마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그대로예요. 그 분야 우리 몰라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월한 교육 시스템에 힘 닿는 데까지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 부분에서 너희들이 사회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을 가는 목표는 정확히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대학을 가는 이유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분야의 최고 교수들이 너를 지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종적으로는 교수님을 만나고 횡적으로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 함께 그 분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가 가는 것 뿐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행되는 거는 한국어로 진행되면 좋은데 우리도 잘 못하는 그쪽 언어가 뭐예요? 세계 공용어인 영어예요. 사회적 인성의 완성은 모국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좀 어려움은 뭐냐면 이게 한국어로 또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거는 우리나라 한국 대학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미국 대학과 협업하지만 내심 바라는 거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잖아요. 모국어를 쓰는 우리 입장에선. 근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시간 문제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건 뭐예요?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시스템을 억세스 해줘야 되는 거예요.